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렸던 크로키를 천천히 구조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연습으로 사진을 보지 않고 그려보면서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이 포즈를 바탕으로 간단한 일러스트도 그려볼게요. 늘 크로키만 하는 영상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다면 같이 한번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먼저 동그라미로 머리와 상체를 간략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몸의 중심을 지나는 라인과 등의 척추 라인을 그리면서 상체의 기울기 및 흐름을 잡아줍니다. 골반 부분도 원으로 그린 다음에 무릎의 위치를 잡아서 이어줍니다. 그리고 발목의 위치도 먼저 찾아서 무릎과 이어줍니다. 오른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무릎의 위치를 먼저 찾고 발목의 위치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몸의 흐름선을 부드럽게 한번 이어줄게요. 어깨의 위치도 찾았으면 팔꿈치와 팔목의 위치를 잡아서 이어줍니다. 처음에 두께를 맞춰 그리기 어려우면 먼저 라인으로만 이어주고 그 다음에 두께를 생각해서 그려도 됩니다. 손 부분은 간단하게만 그려줄게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얼굴을 원으로 그렸으니까 턱의 위치를 잡아서 얼굴형을 간단하게 다듬어 줍니다. 처음부터 얼굴을 자세하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리다 보면 얼굴과 몸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수정할 때 지우기 싫은 부분을 먼저 자세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얼굴을 지우기 싫으신 분들은 얼굴을 먼저 그려주고 몸을 지워서 수정하기 힘든 분들은 전체적인 몸을 먼저 그리고 그 몸에 맞춰 얼굴을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체의 형태를 구성하는 큰 부분을 다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지껏 늘 크로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다양한 포즈를 그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체의 구조와 해부학을 잘 안다고 해도 실제 사람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의외로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인체를 구성해서 잘 그릴 줄 안다고 해도 실제 사람이 취하고 있는 포즈를 모르면 그건 어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해부학도 알고 원기 등으로 입체적인 드로잉을 그릴 줄 안다고 해도 직접 이 포즈를 취해서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이 포즈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이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키로 많은 사진들을 그려보면서 다양한 포즈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로 옷을 그릴 때 소매 부분부터 먼저 그려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이 접히는 부분은 당겨지는 부분을 늘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그리면 됩니다. 옷주름을 연습할 때 기본 원리를 먼저 다 이해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포즈가 있고 그 포즈에 따른 옷주름이 있어요. 물론 어색하지 않은 옷주름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실제 사진을 보고 많이 그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크로키를 많이 하다 보면 기본적인 옷주름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부분의 옷주름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소한 옷주름에 관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옷주름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 같은 옷주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실제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옷주름의 표현을 알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 포즈에 관한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 처음부터 세게 그리지 말고 살살 그려가면서 또 지워가면서 그려주세요. 제가 크로키를 할 때는 틀리더라도 최대한 지우지 말고 그리라고 하는데 그건 크로키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은 형태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언제든지 지우개로 지우면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하게 그렸다면 지울 때 힘드니까 처음에는 살살 그려주는 게 좋겠죠? 치마도 접히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릎이 조금 낮게 그려진 것 같아서 조금 더 높게 고쳐줄게요. 지금은 그림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크로키를 더 많이 하는 편인데요. 형태감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뭘 연습할 거냐면 이따가 이 포즈를 보지 않고 그려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상상으로도 잘 그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꽤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서 조금씩 연습을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얼굴을 조금씩 고치면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세하게 그리지도 않고요. 그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 그리는 게 그리는 과정 중에도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림 연습이지만 그리는 과정이 즐거우면 좋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크기의 얼굴을 그릴 때는 도화지 안에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기 힘든 얼굴을 그릴 때 간단하게 얼굴을 그릴 때도 자연스러운 비례를 맞추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는 얼굴만 따로 크게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얼굴 그리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위쪽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아마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그리는 방법으로 많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부터 알아야 한다고 해서 해부학을 공부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기본이
틀리더라도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려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과정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큰 즐거움을 줍니다. 지금은 연습,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물론 연습을 해서 잘 그려지면 뿌듯함이 있겠지만 그리는 과정 중에 있는 즐거움은 저는 크로키 할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고 안 그려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은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그리는 과정 전에 그냥 사진을 보고 마음대로 그려보는 거, 그리고 그렇게 그릴 때의 즐거움을 찾는 거, 그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즐거움을 찾아야만 그림을 오래오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래오래 그릴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잘 그리게 되겠죠. 여기는 엉덩이에서부터 당겨지는 주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1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진을 보지 않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 이미지를 보지 않고 방금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세요. 저는 바로 전에도 이 사진으로 크로키를 그려봤으니까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그려본 셈이네요. 다 그렸는데 사진과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그 다른 점보다 다리가 짧게 그려졌네요. 이건 사진과 다르다기보다 형태적인 비율이 안 맞은 거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진과 다른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저는 가슴 라인을 가장 외곽에 그렸는데 옷이 커서 가슴 라인은 더 안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옷주름을 그릴 줄 안다고 해도 사진을 보지 않고 상상만으로만 그리기는 쉽지 않아요. 옷의 주름은 인체 형태에 근거해서 그리게 되는데 인체를 잘 그릴 줄 안다면 타이트한 옷들은 쉽게 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옷의 주름들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옷이 많이 커서 더 넓게 그려야겠죠. 이 부분은 무릎이 많이 내려갔는데 솔직히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 모델이 무릎을 잠깐 내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포즈가 안정감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애초에 불안한 포즈여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일상적인 포즈의 사진을 많이 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포즈를 그릴 때 무게중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림은 무게중심이 잘 느껴지는 그림보다 그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날고 있다든지 점프를 한다든지 그런 포즈는 딱히 안정감을 표현하지 않아도 크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일상적인 포즈, 다리가 지면에 맞닿아 있으면서도 고정된 포즈는 그 무게중심을 잘 표현하지 않으면 어색한 점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차기를 한다든지 액션 장면을 잘 그리는 사람도 그냥 서 있거나 무엇을 줍는 포즈라든지 어디에 기대서 차를 마시는 포즈를 잘 못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액션씬을 그릴 때는 괜찮게 보이는데 일상적인 포즈를 그릴 때는 그 안정감, 무게 중심을 찾는 게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크로키를 할 때 더 일상적인 포즈를 많이 그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 연습을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만화 일러스트를 한 장 그려볼게요. 아이패드로 그려볼 건데요. 그리는 과정은 방금 그린 과정과 비슷합니다. 사진을 많이 참고해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그려도 되겠죠. 디지털 작업은 수정이 용이하니까 더 편하게 막 그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쉬만 사용했고요. 러프 스케치는 연필 6B, 선 따는 작업은 나린더 연필,
채색은 스튜디오 펜 브러쉬로 작업했어요. 그러면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저는 이 포즈가 세로로 긴 포즈여서 다리를 좀 더 앞으로 뻗은 포즈로 그렸는데요. 대신에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포즈입니다. 그리고 치마도 바지로 바꿔봤습니다. 이 정도 그렸으면 선 따는 작업과 채색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그 전 레이어에 투명도를 줘서 연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천천히 그려갑니다. 선을 잘 따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저도 잘 하진 못해서 그냥 얇은 선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에 있는 옷주름을 보이는 대로 다 그리려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다 그려야 하는지 모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려줬어요. 그건 인체의 형태와 포즈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는 옷주름 위주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옷주름은 옷이 접히는 부분을 주로 보는데 옷이 당겨지는 부분도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손은 인체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손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틈나는 대로 손 연습을 해주면 좋은데 저도 손을 그리기가 어렵네요.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얼굴을 그릴 때는 그림을 반전시켜보면 좌우 대칭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는 종이를 뒤집어서 밝은 빛에 비춰보면 어색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종종 그림을 반전시켜서 봐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크기 조절도 해줍니다. 운동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운동화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참고 사진을 보고 그려줍니다. 모든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다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서 그려줍니다. 참고로 이 운동화를 그리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자인 감각 그리고 패션 감각은 없지만 이대로는 조금 허전해서 제 마음대로 꾸며볼게요. 이때도 여러 이미지들을 참고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채색입니다. 채색도 마찬가지로 많이 해보진 않아서 그냥 이 색 저 색 많이 넣어봅니다. 디지털로 그림을 그릴 때 장점은 이렇게 색을 여러 개 써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색도 다듬어주고
눈색도 또 바꿔보고 중간중간 색들이 어울리는지 전체 모습도 확인해 줍니다. 어느 정도 채색을 완성해 보니까 눈, 코, 입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얇은 선으로 바꿔 볼게요. 또 눈색을 바꾸고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저번 영상에 올린 크로키부터 이번 영상의 구조적인 형태 공부 그리고 간단한 일러스트까지 완성해 봤습니다. 어떤 과정은 그리는 과정이 더 재밌기도 하고 어떤 과정은 인체를 더 알아가는 공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과정은 완성된 모습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또 각 과정마다 어려운 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다 즐겁기만 합니다. 모두들 즐겁게 그림 그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즐겁게 그리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